아이들 모두가요, 염전 노예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고 또 피해자가 되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그 어려움, 그 불안감은요, 실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예방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요즘 마음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얼마 전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우리 경계선지능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 영상이 마치고 나서 제가 글을 좀 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이러한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KBS라는 이 큰 공영방송에서 경제지능 아이들의 이슈를 다루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을 받아서 적극적인 정책이나 혹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에 이 내용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대안이나 혹은 좋은 정책들이 더 나왔으면, 더 그 비중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그 내용들의 자극적인 소재들 안에서 그 대안은 조금 부족해서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수정을 거쳐서 촬영도 많이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방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런지 제 분량은 모두 통편집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이야기들이 자극적인 소재로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나온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은요, 팩트인 것이죠.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고민해야 되고 또 더욱 애써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불안에 휩싸이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했을 때 꼭 영상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불안감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요동치지 않으시고 불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린 나이서부터 발달이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수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또 학령기 학교를 보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가운데 또 휩싸이게 되죠. 특별히 이번과 같은 이러한 영상들이 나왔을 때 마치 그 영상의 주인공들, 문제의 주인공들이 우리 아이인 것 같고 우리 가족이 경험해야 될 일 같아서 이 불안도는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방송이 나간 후에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는데 하나같이 불안감에 잠을 못 이뤘다,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안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긴장하고 또 걱정되고 또 염려를 가지는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정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심이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험한 상황들에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안은요, 우리의 생존의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불안함을 느껴야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줬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꼭 있어야 되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문제죠. 저희가 이 불안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것에 마치 우리의 몸이 끌려가듯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염려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불안은 관심종자 같아서요. 그 관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을 느낄 때 혼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불안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몸을 짓누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감을 자극으로 삼으시고 이 미래에 예측되지 않는 이 자리들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감을 잘 대처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미래를 바꾸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안감 대처 방법 첫 번째,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경험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이 불안이라는 거는요,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불안은 익숙한 정서고 익숙한 감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미리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사실 이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것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으로 불안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더욱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불안아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크하게 불안아 쉬었다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버스들이 이 자리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버스는 타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버스는 안 타게 되는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버스도 저희 앞을 쫙 지나갔을 때 그 불안 안에 올라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불안이 없어 라고 부인하는 것보다요, 불안이 찾아왔네, 나는 이 불안에 탑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불안감이 엄습하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하고 자꾸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이 불안은 금방 머쓱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글을 쓴 이유도요, 불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불안을 내보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아, 나 지금 불안하네 라고 하다 보니까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함께 불안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분들에게 글을 남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글을 남기게 됐고요. 실제로 글을 남기는 그 순간에 제 불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바로 나가서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이 우리의 틈을 타지 않았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기억하세요. 불안을 인정하면 불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불안하시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불안감을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왠지 문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아이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떠한 대비책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들은 충분히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다가올 미래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주지 않고 걱정만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진짜 우리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요, 염전 노예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되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그 어려움, 그 불안감은요, 실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예방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불안감을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치료실에 다들 가보시면 그 치료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볼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활기차고 에너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은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치료실에 와 계신 어머님들을 보면 참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드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표정이 어둡고 힘드세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고 살아가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대처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행복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에너지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 보면, 아, 내 인생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염려와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도 그렇게 축 늘어지는 것 아닐까? 엄마가 불안해하네? 나도 불안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 걱정하네? 나도 걱정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이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표정, 아이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행동,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반응법에 따라서 아이들은 성장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보내고 나서 산책을 좀 하시고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화장도 좀 하시고요, 어디에 나갈 때 이렇게 아이는 조금, 그때는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맛있는 외식을 하러 좀 다녀오시고요. 또 이제 내성적으로 혼자 계실 때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공간에 가서 한잔 마시면서 책 한 권 읽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부모님들은요, 불안감은 낮아지고 그리고 아이를 향한 에너지는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꼭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서 불안감을 낮추시는 우리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영상이 방영되던 날 저도 제 나름대로 불안감을 겪었지만 가장 마음에 쓰였던 거는 이 불안감을 느끼실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언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이해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이 불안감을 자극하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사설 센터들이나 또 다른 상업적인 시설 가운데는 이런 불안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감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영상을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라고 마음먹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러한 불안감들을 나누고, 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힘들죠? 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안감들을 조금 더 낮추는 시간들이 됐고,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동지잖아요. 그 안에서 동지애를 느끼고, 우리가 서로 토닥이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 힘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유튜브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너지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언젠가 저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좌절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동료로서, 동지로서 우리가 그렇게 시너지를 내고 오늘도 우리가 힘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이렇게
부모님도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있으면 토닥토닥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고요. 또 공감되는 마음도 있으면, 또 좋은 이야기들도 있으면 함께 그 자리에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계를 걷다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장소,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끼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함께 걷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